어느 깊은 산속. 난데없이 호랑이 걸음을 하는 두 사람. 성큼성큼 앞장서는 이는 아내. 뒤따르는 남자는 남편이다. 얼마를 갔을까? 아, 시원하다. 아내 호랑이 기운이라도 빠진 걸까? 이 호랑이는 두 발로 서 있네. 네. 남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납작 엎드리는데 타세요. 아이고, 그렇게 타고 싶어갖고, 우리 남편은. 잠깐, 여기 들어요. 올라가요. 괜찮아요? 당신 색시 힘들까봐 그렇죠? 어서 타요. 됐어요? 철 들었어요. 옛날에는 계속 타고 다녔거든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등도 태워주는 아내. 세상에 다시 없을 우렁각시다. 강원도 정선 민둥산 자락.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오웅실 마을. 그곳을 지키는 유일한 집에 아침이 밝았다. 이제 나오니라. 아이고, 이거 잘했어요? 쌍둥이 두 딸과 막내딸을 깨우는 아내 현미정 씨. 아이고, 우리 막내딸도 잘 잤어요? 남편 김종수 씨가 아내에게 바통을 이어받았다. 숨 토하면서 무릎을 오므리고 대자연에는 하늘이 있고 토하면서 무릎을 오므리고 종수 씨가 딸들에게 하는 아침 인사는 기체죠. 뜨거운 기운이 있고 생명 온도는 피어 나리라. 한 번 더 세상에는 들이쉬고 토하면서 무릎을 오므리고 울어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일상. 온도는 피어 나리라. 아, 1번 수고했어. 오지산골 찬 겨울의 아침이 요란하기만 한데 동작하고 호흡하고 숨 길게 하면서 애들이 배가 힘이 없을 때 배심을 키워주면서 몸도 키워주고 쫙 하면 자꾸 맑아져요. 이 맑아지는 운동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아이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체조뿐만이 아니다. 등교하는 세 딸을 위해 뜨끈한 물 챙기는 일을 잊지 않는 아내. 네, 사랑하는 이나 정아, 하나. 네? 가서 잘 마시고 따뜻하게 뱃속을 살려가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응. 미정 씨는 지금까지 딸들이 잔병 치레 없이 잘 커준 건 남편과 함께 지켜온 건강 철칙 덕분이라고 믿는다. 정말 단정히 하고.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을 꼭 껴안는 아내. 그래 알았어. 사랑해. 그래. 어머니가 있으면 돼. 어느 가요? 네. 잘 다녀와요. 다 큰 딸들을 배웅하는 방법 역시 여느 집과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뽀뽀를 자주 해주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뽀뽀가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뽀뽀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못해 커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코박치기 사랑해요 이렇게. 그게 지금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나이 들어도 네.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쁘니까 그냥 막 이랬잖아요. 이게 커서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은 커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딱 하면 그냥 네. 박지기에다가 24년 전 서울을 떠나 이곳 정선 오음실 마을로 들어온 종수 씨. 오지 산골살이를 시작하면서부터 종수 씨는 모든 생활 방식을 바꿨다. 괜찮죠? 뜨거워요? 자, 애기같이 뜨겁다가 하면 되나? 우와, 멋있다, 당신. 야, 이거는 뭐 완전 예술이네, 예술이에요, 예술. 남편을 비행기 태워주고 이내 어디론가 가는 아내. 미정 씨가 향한 곳은 집 뒷곁에 있는 창고. 남편을 위해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전통 방식 그대로 묻어둔 곳이다. 산골에서 살림을 하는 안악에게 김치는 겨울을 나는데 더없이 귀한 먹을거리. 이제 미정 씨가 음식 솜씨를 발휘할 시간이다. 그런데 김치 항아리를 갑자기 물속에 담가놓는 아내. 대체 무슨 이유일까? 겨울에는 처마 끝에, 저 처마 끝에는 생선이나 이제 고기 같은 거 걸어놓고, 시래기 같은 거 넣고, 여기는 실내로 여름에도 냉장고처럼 쓰다 보니까 여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가지게 물속에다 넣어놓죠. 그러면은 이제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냉장고 역할을 해요. 이름하야 자연냉장고. 남편이 지하수를 끌어다 만들어진 것이다. 상탕, 중탕, 하탕이에요. 예, 흐르는 물이 이렇게 얼지 않고 한겨울에도 있다 보니까 예, 제일 위 쪽은 깨끗한 물을 쓸 때 쓰고요. 여기는 이제 뭐 같은 건 냉장고 용품으로 뭐 이렇게 차갑게 해서 보관을 할 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빨래라든가 과일을 씻어요. 이제 뭐 야채도 씻고 과일도 씻고. 부부가 사는 집은 옛날 화전민이 쓰던 100년이 넘은 고택. 고치고 만들어 쓰는 일이 예사다. 그러나 부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소금 간만한 떡국. 모든 음식에 조미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네. 우리 남편이요, 지금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이거면 기분이 싹 좋아져서 생기가 더 나요. 살짝 몰래 한 걸 공표를 하고. 아이, 여보, 옷 입고 오셔야 돼. 옷. 떡국이 놓이는 자리는 식탁이 아니라 난로위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 아휴, 예쁘게 해놓으셨네. 여보.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당신은 새해 더 이뻐지고.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미료나 특별한 양념 없이 정갈하게 끓여낸 떡국을 맛있게 먹는 남편. 아내가 한마디 거둔다. 지가 잘 따뜻해졌죠? 이 김이 김이 나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와 동치미. 아까부터 난로 위에 고이 모셔뒀던 것들이다. 따뜻한 동치미.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 이유가 뭘까? 하얀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따뜻하냐 차가우냐 차게도 한번 드셔보세요. 그때 맛과 그 뱃속의 느낌하고.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했을 때 맛과 향 그리고 뱃속의 편하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젊었을 때 찬 걸 막 먹어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속이 굉장히 편해요. 배 아픈 게 없어요. 피곤한 것도 덜해져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힘이 솟고. 그러니까 이게 뱃속이 따뜻하니까 아주 조금 힘이 난다고 할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라 믿는 부부. 부부가 직접 만든 기체조 역시 음식과 더불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 뭐든 뜨거운 것이 좋다는 부부. 그들이 따뜻한 생활을 고집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장염에다가 위천공에다가 배탈설사 그런 것들이 속이 한마디로 엔진이 다 식어가는 거, 썩어가는 거죠. 뭐 그런 상태가 되고 몸도 그렇지만 내면 의식도 지치다 보면 이제 의식이 떨어지면서 이제 모든 걸 다 팽개치게 되고 해결하려고 몸의 문제도 그렇고 내면 의식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했지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버리고 첩첩산중에 전기도 없는데 그냥 혼자 들어오게 된 거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셨던 종수 씨. 그에게 남은 건 지친 마음과 병든 몸뿐이었다. 고통의 끝에서 선택한 오지 산골살이. 이 뒷목이 이렇게 쭉 해서 순환이 되시니까 이 귓볼이 살아나셔요. 몰랑몰랑하게 부드럽게. 얼굴 피부가 살아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귀도 살아나고 눈도 살아나고 코도 커졌어. 코도 커졌어요. 여보 시원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정 씨가 함께한 건 아니었다. 당신은 열렬히 저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19살이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여러면 그때는 소저였고 보지도 않았고 당신 만나게 되게 그때가 21서부터 만났구나. 본격적으로. 그렇죠. 본격적으로 우리 남편이 대전까지 꽃다발을 서울에서 대전까지 퇴근하고 꽃다발을 날마다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많이 가깝어요. 아니, 서울에서 살려면 예. 그냥 아무튼. 주말에 한 번 가는 거지 뭐. 그때는 왜 이렇게 쫓아다니셨어요, 아버지? 추우니까. 그때 같이 좋아했으면 우리 불났을 뻔했는데 같이 안 좋아해서 참 다행이에요. 좀 아버지가 그때는 짝사랑이셨어요? 많이 쫓아다니고? 말로만 저렇게하고 속. 너무 그러지 마. 34 대기업에 다니던 종수 씨는 산에서 우연히 만난 19소녀 미정 씨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미정 씨가 성인이 되길 기다려 프로포즈를 했지만 미정 씨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었다. 종수 씨가 혼자 산골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미정 씨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남편이 나로 인해서 저렇게 이렇게 마음도 굳어가고 여기 가정 형편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야, 이걸 뜻을 세워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나를 옛날에 그 정도로 사랑을 해줬으면은 이거는 진짜 사랑인데 내가 그때 몰라봤구나. 이제 그때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모든 걸 잃은 자신을 찾아와준 고마운 아내. 미정 씨 덕분에 정수 씨는 건강과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여보, 그거 뭐세요? 너 감자를 아이, 올려놨더니 다 탔어. 혼자 먹는구나.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아이고, 당신 속살 같다. 맛있다. 외로운 농부를 위해 조용히 항아리에서 나와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옛 이야기 속 우렁각시처럼 말이다. 감자도 감사한 감자 맛이지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막 해줄 때 행복하죠. 이 행복과 감사를 무슨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미우면은 가다가 일로 온다고. 그런 걸 알아요? 그럼. 근데 이쁘니까 막 주는 거지. 어떨 때 좀 미울 때도 있어요? 그게 쉬워요. 미운 짓 할 때는 밉고 예쁜 짓 하면 예쁘고 그래. 이 잘 먹으면 자꾸 주고 싶어. 애기들 내게 키우는 것 같아. 어느덧 결혼 22년 차. 아내는 남편의 성격까지 바꿔놓았다. 우리 남편은 자라는 환경이 이제 ROTC 출신이고 나름대로 산악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회사 생활도 또 교육계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성품 자체가 조금 그렇죠. 딱 지시해서 이거 딱 해야 되고 이래. 예. 그리고 좀 무뚝뚝해서 그거를 유연하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들까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는 사랑해였어요. 사랑해. 볼 때마다 사랑해 여보. 그래. 어디 가는데 여보 사랑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게 기운이 바뀌더라고요. 확실히 여자 남자 부부가 돼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날 오후 저 밑에 있네. 이것들이 꼬맹이들이 알콩달콩 알콩달콩 하면서 크는 거예요. 저게 저 다 컸어. 다 컸죠. 아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어이, 어이. 고생이 많았지? 어머. 아침 등교 인사에 이어 학교 인사도 유별난 가족. 아이고.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런 인사법은 자연스럽다. 고마워, 고마워. 미정 씨가 종수 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건넨 사랑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언니, 우리 썰매 타러 가요. 아버지. 집에 오자마자 놀궁리에 빠진 막내 현아. 너무 사랑해요. 현아는 종수 씨가 쉰에 낳은 늦둥이다. 어머니, 아버지 피곤하시다고 안 가신대. 그래. 군대에 가 있는 큰아들을 대신해 맏딸 노릇을 잘해주고 있는 쌍둥이 두 딸. 야, 네 거보다 더 크다. 안 정아, 이나는 나란히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빨리 언니 손 시려. 모두 산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자유의 신상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였지? 이렇게인가? 고드름도 훌륭한 놀잇감이 된다. 그거 왜 해요? 엉덩이가 싫으면 여자들은 엉덩이가 차가워지면은 병난다. 또래에 비해 순수하고 착한 딸들은 엄마도 살뜰히 챙길 줄 안다. 고마워요. 미정 씨는 아이들에게 사랑해라는 말과 더불어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해왔다. 얘들아, 썰매를 타고 내려올 자리를 이렇게 밟고 가는 거다. 응? 알았죠? 응. 정아야,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 엄마, 아빠라는 호칭 대신 어머니, 아버지를 가르치기도 했다.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이 때가 지나고 나면 또 못 놀으니까 놀아줘야죠.